요즘 대한민국은 우영우 열풍입니다. ENA에서 자체 제작한 드라마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1화 0.9%라는 시청률로 시작했으나 4화 만에 5%를 달성하여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더 나아가 9회에서는 전국 기준 15.8%, 수도권 기준 18.1%라는 엄청난 시청률을 달성하며 시작은 미약하지만 뜻은 창대하리라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방송 채널인 ENA뿐만 아니라 유명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동시 방영되고 있는데요. 첫 주만에 한국 2위,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을 누르고 2주차부터 현재까지 1위 자리를 유지하며 2022년 최고 흥행 드라마가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영우의 글로벌 인기는 어떨까요? 비영업권 작품 중에는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영업권 작품들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1위와 근소한 차이의 2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는 한 한국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콘텐츠에 투자를 지속하겠다며 시나리오의 전도사가 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작년에는 오징어 게임의 초록색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인터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글로벌 초히트작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글로벌 시대라고 하지만 서양과 동양 사람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히트작을 탄생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서양과 동양을 나누어 각자의 취향에 맞는 작품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아시아 전략을 담당하는 국가는 다름 아닌 대한민국입니다. 왜 넷플릭스는 집중 투자국으로서 대한민국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류 덕분입니다. 하나씩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일본 영화 드라마는 특유의 감성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중국은 넷플릭스가 서비스되지 않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콘텐츠는 한국과 일본 같은 아시아 선진국에서 선호되지 않습니다. 즉, 모든 아시아 시청자들이 선호하며 이들을 매료시킬 수 있는 수준 높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것입니다. 넷플릭스 경영진들의 이러한 미래 전략이 적중이라도 하듯 우영우 역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초강풍 인기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영우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일들을 살펴볼까요? 일본 넷플릭스에서는 우영우가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는 이미 유행이 지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가 방영 시점부터 지금까지 10위권을 지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의 축구리그 J리그의 사간 도스 소속 이와사키 유토 선수는 골을 넣은 후 팀 동료와 극중 우영우와 친구인 동그라미가 하는 특유의 인사법으로 골 세레머니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 프로야구 리그 유니7-11 라이언스의 선수들은 중신브라더스와의 경기 승리 후 다같이 우영우 인사법을 따라하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이러한 한국 드라마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인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깎아내리는 사람도 물론 존재합니다. 실례로 지난 2월 일본의 배우인 스다 마사키는 후지TV의 마츠모토 나카이 매칭 나이트에 출연해 왜 일본 여성들은 한국의 러브스토리를 좋아하는데 일본의 러브스토리는 보지 않을까라는 MC의 질문에 30대 중반이나 된 배우들이 전력을 다해 연애물을 하는 게 좋은지 나쁜지를 떠나 이런 거 보고 싶지 하는 느낌으로 나르시시스트가 배 연기한다고 답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의 발언은 한국 배우들이 나이 먹어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연기한다는 조롱으로 해석돼 국내는 물론 일본 네티즌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본 내에서 한국 콘텐츠 소비 성향이 강해지면서 한류 드라마를 바라보는 시선도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우영우는 진부한 러브스토리를 넘어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신입 변호사의 대형 로펌 생존기를 그려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는 스다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한국 시청자층에게도 한국 드라마는 어떤 내용이든 사랑 이야기로 흘러간다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만큼 최근 오징어 게임과 우영우 등의 히트작들은 그만큼 K-드라마가 가진 스펙트럼이 넓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영우에 대한 세계 각지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볼까요? 이건 정말 일본인 취향 저격 드라마네요. 깔끔하고 귀여운 여주에 샤프하고 다양한 남주들, 큰 갈등 없는 드라마의 법정 로맨스. 이태원 클래스 수준의 드라마 확정인 듯. 기분 나쁘지 않은 장애인 연기는 처음이다. 이상한 것 같지만 이상하지 않고 정말 영우 어깨를 꼭 안아주고 싶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봤습니다. 이런 캐릭터 정말 오랜간만도 아니고 처음입니다. 우리 형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인데 잃어보면서 감탄만 하다가 끝났다. 너무 상세하게 묘사했고 가족들 심리도 진짜 그대로다. 부모님께 추천해 드리려다가 오실까봐 그냥 나 혼자만 봤다. 우영우는 드라마계의 보석 같은 존재이다. 우영우와 같은 드라마를 발견했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누군가는 자폐가 주제로 다루어지는 것을 달갑게 여겨보지 않을 수 있지만 자폐에 대한 표현이나 그에 대한 주변인들의 감정 등 이 드라마를 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큰 손해이다. 대한민국이 또다시 해냈다. 슈퍼히어로 영화 뻔한 서사, 쓰레기 같은 연기력, 억지스러운 심파극에 지쳤다면 한국 드라마를 봐라. 그 중에서도 우영우는 최고다. 할리우드는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고 있다. 나는 자폐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그러한 드라마들은 자폐를 희화화하거나 가볍게 여긴다. 하지만 박은비는 자폐를 넘어 장애인을 자녀 혹은 친구로 다루고 있는 누구든 겪을 수 있는 보편적 문제들을 정말 실감나게 연기한다. 그녀의 연기에 푹 빠져버렸다. 역시 인기 드라마를 바라보는 세계인의 눈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기를 끝까지 유지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며 또 다른 한류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전교수 TV가 응원합니다.